이재희 수학 1-A 14강 시작하겠습니다. 14번째 테마로 경우의 수 3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원순열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중복순열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순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이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원형 형태의 모양에다가 물건을 나열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앉히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순열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인데,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의 원순열의 총수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써놨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가 있죠. 이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n팩토리얼 일렬로 나열한다. 그리고 원순열에서는 n가지가 중복이 되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중복되는 가지수 n만큼 나눠주면 원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n-1 팩토리얼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바로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 n을 약분하고 나면 n-1 팩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잠깐 예문을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의 그림 3개가 나타나 있는데, 지금 3명을 갖다가 원형 모양에다가 앉힌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 A가 여기 위치에 있을 경우랑, 그 다음에 A가 B의 위치에 온 경우랑 A가 C의 위치에 온 경우를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원순열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중복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자, 3명을 일렬로 나열을 해놓고 3팩토리얼, 그리고 중복되는 세 가지 3으로 나누어서 원순열의 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가 또 약간 좀 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우리가 뒤에 문제 예제 1번과 예제 2번, 예제 3번, 예제 4번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니까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뒤에 문제에서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일단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염주순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염주순열이 어떤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염주순열을 이렇게 우리가 목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주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염주순열을 구하는 방법을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자, 기출문제에서는 지금 한 번도 나타나진 않았지만, 자, 일단 그래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 출제자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공부를 해 두자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요걸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눈에 익숙하죠. 요게 바로 원순열의 수죠. 원순열의 수가 되겠습니다. 원순열의 수.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염주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에 일단 원순열의 수를 구해서 중복되는 가지수 2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2로 나눈다. 원순열의 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2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잠깐 예로 그림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림이 2개가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 A가 여기 있고 B하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A하고 C, B가 있는데, 자, 이 두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그림에서 얘를 이렇게 뒤집은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 그림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염주순열, 즉 팔찌나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었을 때도 같은 경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원순열의 수를 구해서 중복되는 두 가지 2로 나누어서 염주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출문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요렇게 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원순열 3-1 팩토리얼 구하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예제 1번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친이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양친. 부모님과 4명의 아이가 원형의 테이블에 앉힐 때 이렇게 됐습니다. 원형의 테이블에 앉힐 때. 자, 부모님과 4명의 아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원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힐 때 첫 번째 문제가 자, 6명이 앉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6명이 앉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웃해서 앉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마주보도록 앉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의 뜻이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부모님과 양친 부모님과 4명의 아이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6명이 원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이웃하도록 원형의 테이블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냐 물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님이 서로 마주보도록 원형의 테이블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냐 물어봤습니다. 자, 요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과 4명의 아이가 원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는다 그랬죠? 그래서 6명이 앉는 방법. 자, 원형의 테이블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냐. 자, 이렇게 앉히면 되겠네요. 자, 6명을 원형 모양에 앉히면 일단 6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죠? 6팩토리얼인데 뭐냐? 6가지가 중복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일렬로 나열하고 6가지가 중복이 되니까 나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6 빼기 1 팩토리얼로 해서 5 팩토리얼은 5부터 1까지 곱한 거. 자, 120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정답을 120까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부모님과 4명의 아이가 원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는데 부모님이 뭐 하라고요? 이웃하도록 앉는 방법은 몇 가지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웃하도록 앉는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원형의 모양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이 이웃하도록 앉히는데, 자, 부모님이 이렇게 있다면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 강의에서 배웠을 때 이웃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이웃한 것끼리 묶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바로 부모님을 이렇게 묶어주면 한 명 취급이 되는 거죠. 한 명. 그래서 한 명, 2명, 3명, 4명, 5명. 5명을 원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5명을 원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힌다? 그러면 5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중복되는 가지수 5가지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일렬로 나열하고 중복되는 가지수.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가지수 2가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우리가 48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정답을 48가지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요거 대표적인 케이스 문제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모님과 4명의 아이가 마찬가지 원형의 테이블에 앉을 때 뭐라고요? 부모님이 마주보도록 앉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부모님이 서로 마주보도록. 자, 어떻게 풀까요? 자, 원형 모양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부모님이 서로 마주보도록 하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마주보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그쵸? 자, 일단은 부모님이 서로 마주본다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을 테이블에 고정시켜 놓습니다. 테이블에 고정시켜 놓는다고요. 자, 이렇게 테이블에 고정시켜 놓으면 뭐 어머님이 이쪽에 오고 아버님이 이쪽에 오나 부모님이 아버지가 여기 있고 어머님이 여기 있거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고정시켜 놓으면 나머지 4명의 아이를 원형에다가 그냥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일단은 부모님이 고정돼 있으니까 이 4명의 아이를 그냥 일렬로 딱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부모님이 서로 마주 보도록 아니면 뭐가 마주 보도록 이렇게 돼 있으면 마주 보는 것은 일단은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4명의 아이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앉아도 상관이 없죠. 부모님이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4명의 아이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마주 보도록 할 때는 일단은 마주 보도록 하는 것은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것들을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4가지를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24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은 뭐냐면 서로 다른 6개의 옥석 구설이라고 합시다. 자, 구설을 해서 4개를 꺼내서 책상 위에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서로 다른 6개의 구설이 있다고 합시다. 그 6개의 구설 중에서 4개를 꺼내 가지고 책상 위에 원형 모양으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6개의 구설 중에 4개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6P4가 되는 거 이해되세요? 6P4? 자, 그래서 6P4가 되는데 4개의 구설을 원형에다가 배열하면 4가지가 중복이 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원형의 테이블이 있죠? 자, 4개의 구설을 이렇게 나열한다고 했을 때 일단 이 4개를 택해서 나열을 해야 되잖아요. 6개 중에서. 그래서 자, 6개 중에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 놓고 자, 4가지가 중복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90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을 9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에는 뭐냐면 남자 4명 있고요. 여자 3명 있죠? 그래서 그 남자 4명, 여자 3명을 원형의 테이블에 앉힌대요. 근데 여자의 양 옆에 반드시 남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은 전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원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히는데 여자의 양 옆에는 반드시 남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원형 모양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쵸? 일단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 4명을 먼저 이 원형 모양의 테이블에 나열을 합니다. 자, 원형 모양의 테이블에 남자를 먼저 나열하죠. 이 남자를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4팩토리얼을 4로 나누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들을 이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3명밖에 없으니까 이 사이사이가 4군데가 있으니까 4군데 중에 3군데만 택해서 여자 3명을 나열하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일단 남자를 원형 모양에 배열하는 게 4-1팩. 그쵸? 자, 이거 이렇게도 한다고 그랬죠. 자, 4팩을 4로 나누면 자,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4군데 중에 3군데를 택해서 여자들을 일렬로 나열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계산하면 144가지가 나오는데 정답을 144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에는 서로 다른 색이래죠. 자, 서로 다른 서로 색이 다른 8개의 공이 있답니다. 공이 있대요. 자, 그 중에서 뭐냐면 6개를 꺼낸대죠.
6개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실로 엮어서 뭐냐면 팔찌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서로 다른 색의 공 8개가 있답니다.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를 꺼내가지고 실로 엮어가지고 팔찌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염주순열이죠. 팔찌, 염주순열. 자, 염주순열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원순열의 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2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 일단은 8개 중에 6개를 꺼내서 일렬로 나열해야죠. 그래서 8P6을 뭐 한다? 6가지가 중복이 되죠. 6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죠. 자, 8개 공 중에 6개 공을 꺼내가지고 일렬로 나열해주고 중복이 6가지가 되니까 나눠주고 이게 원순열의 수죠. 그리고 염주순열은 나누기 2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1680까지를 구하시면 되고 자, 정답을 168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4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문제 4문제를 살펴보면 원순열의 수는 뭐 거의 우리가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인데 중복순열은 어떤 거냐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꺼내서 나열하는 순열의 총수가 바로 중복순열이 되겠습니다. 자, 중복이라는 말 그 자체로 우리가 썼던 거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계산은 이렇게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꼭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계산할 거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뭐 이렇게 우리가 직접 구해서 뭐냐면 경우 중복 순열의 수를 구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여줄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과 2의 숫자를 중복을 허락해서 5자리의 정수가 몇 개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자, 5자리면 11,111의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자, 이 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1과 2 두 가지죠. 그 다음에 1000의 자리에 또 1과 2가 또 올 수 있죠. 두 가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도 또 두 가지. 10의 자리도 두 가지. 1의 자리도 두 가지. 자, 그래서 뭐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바로 2의 5제곱으로 바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죠. 그냥 여기에 있는 2를 다 곱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예제 5번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예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은 다음에 강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돼 있고 자, 첫 번째 문제가 5개의 요소죠. 요소. 원소입니다. 원소에서 원소가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자, 5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단 공집합도 부분 집합에 포함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서랍 속에 서로 다른 6권의 책이 들어있대요. 서랍 속에 서로 다른 6권의 책이 들어있답니다. 그 중에서 적어도 한 권 이상의 책을 꺼낼 때, 꺼내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4개의 숫자 0, 1, 2, 3을 이용해가지고 6자리 정수는 몇 개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다만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문제?
자, 그래서 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잠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잠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BC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부분집합을 우리가 직접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원소가 이렇게 한 개인 부분집합 됐나요? 자,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그죠?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나타났죠. 자, 그러면 실제로 직접 구해보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몇 개인지 구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구하지 말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분집합 중에서 A가 들어있는 집합들이 있고 A가 들어있지 않은 집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 3개의 원소가 들어있는데 집합 A가 들어있는 집합과 들어있지 않은 집합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들어있는 집합과 들어있지 않은 집합 2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도 들어있는 집합과 들어있지 않은 집합 2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는 A가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 2가지, B가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 2가지, C가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 2가지 해서 얘를 우리가 2의 세제곱 해가지고 8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바로 이 5개의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5개의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A, B, C, D, E. 자, 5개의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가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 B가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 C가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 그 다음에 D가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 그 다음에 E가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우리가 경우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직접 구하면 바로 이렇게 2를 5번 곱해서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답을 32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랍 속에 서로 다른 6권의 책이 들어있답니다. 그 중에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1권 이상의 책을 꺼낼 때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서랍 속에 6권의 책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서랍 속에 6권의 책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6권의 책을 각각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서로 다른 6권의 책이 이 A, B, C, D, E, F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책을 내가 꺼낼 건지 꺼내지 않을 것인지 2가지가 선택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A라는 책을 꺼낼 거냐 꺼내지 않을 거냐 2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B라는 책을 꺼낼 거냐 꺼내지 않을 거냐 2가지가 생기는 거고요. C라는 책도 꺼낼 거냐 꺼내지 않을 거냐 2가지, D도 2가지, E도 2가지, F도 2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6제곱을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빼기 1은 뭐냐면 이 A, B, C, D, E, F라는 6권의 책을 한 권도 꺼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바로 문제의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1권 이상의 책을 꺼낸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권도 꺼내지 않는 경우 1가지를 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2의 6제곱에서 1을 빼시면 63가지, 그래서 정답을 63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4개의 숫자 0, 1, 2, 3을 이용해서 6자리 정수는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해도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자, 보시면, 자, 6자리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제일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0이라는 숫자가 오면 안 되죠. 6자리를 만들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 2, 3 중에 와야 되니까 3가지가 올 수 있겠죠. 3가지.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몇 가지일까요? 바로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0도 사용할 수 있고 1, 2, 3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가지가 올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도 다 반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또 4가지, 그 다음 또 4가지, 그 다음도 4가지죠. 자, 마지막도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3 곱하기 4의 5제곱 해서 계산을 해주면 바로 3072가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중복순열. 자, 그래서 뭐냐면 3072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정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4파이 5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죠. 이거는 참고고요. 그냥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세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 우리가 이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이렇게 n개가 있다고 하십시다. n개가 있고, 자, p개가 같은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자, a가 이렇게 a가 바로 p개가 있다라고 하십시다. p개. a가 p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q개가 있다라고 하십시다. 그 다음에 또 c가 r개 있다라고 하십시다. 자, 이렇게 자, a가 p개 있고 b가 q개 있고 c가 r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p개, q개, r개를 더해서 전부 다 n이라고 하십시다. n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같은 거지만 생각하기를 A 중에서도 이것들이 다 다른 것이고, B 중에서도 다 다른 것이고, C 중에서도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n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n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자, 됐나요? 자, n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A끼리 A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A끼리 뭐냐면 바꾸는 경우의 수는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A끼리 바꾸는 가지수 P 팩토리얼 가지수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중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B끼리 바꾸는 가지수도 Q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C끼리 바꾸는 경우의 수 R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각각 있지만 이것들을 모두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n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그리고 같은 문자끼리 나오는 개수의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잠깐 예를 들어 보면, 자, A가 3개가 있어요. B가 2개가 있죠. C가 1개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이거를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고 몇 개가 있나요? 6개가 있죠. 그래서 6팩토리얼을 자, A끼리 바꾸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B끼리 나눈 경우의 수 2팩토리얼, C는 1팩토리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자, 예제 6번, 7번, 8번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자, 보시죠. 예제 6번 MEDICINE. 자, 이것의 모든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순열에서 자, 서로 다른 순열의 수를 구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MDCN, 자음 MDCN이
그 순서대로 나열되는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 이해되시나요? 자, 이 녀석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구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음 MDCN이 요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영문자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E가 두 개가 있죠? 같은 것이. 그 다음에 I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은 것이. 자, 총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자, 이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일단은 서로 다른 거라고 보라 그랬죠. 그래서 8팩토리얼. 자, 그래서 풀어보면, 자, 8팩토리얼 하고, 그 다음에 E가 같은 게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I가 두 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나머지는 1팩, 1팩인데, 이거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1080이 나오는데, 정답을 108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E라는 문자가 같은 것이 있고 I라는 문자가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파악하고 이대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기출문제에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고, 두 번째 문제.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게 MDCN이 그 순서대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MDCN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그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거 있죠. 자, 여기 지금 요걸 하나를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어떻다고요?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바로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같은 것으로 보라고요. 같은 것. 자, 이거 MDCN을 전부 다 같은 문자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자,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순서가 정해진 것들은 바로 같은 것이라고 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8팩토리얼. 그리고 얘네들이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4개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4팩으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E라는 문자가 2개, 2팩, I라는 문자가 2개, 2팩 해서 계산을 해서 420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2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순서가 정해진 거 꼭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번째 문제. 자,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자, 0, 1, 1, 2, 2, 2 이렇게 있는데, 자, 5자리의 정수는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물어봤습니다. 5자리 정수라고 했으니까 숫자는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야? 5개를 꺼내야 되겠죠. 5개를 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 자,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1, 2개와 2, 3개를 꺼냈을 때 됐나요? 자, 6개의 이 6개의 숫자 중에 1, 2개와 3개의 숫자를 택해 가지고 자, 5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들을 일단은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거 보이죠? 자, 이걸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5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그리고 2팩, 3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요거. 자, 그래서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나누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자, 1을 하나 줄이고 0하고 1, 2가 3개 있는 것으로 5자리 정수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이게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고 5팩토리얼 하죠?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 나머지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5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가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왜 빼느냐 하면 자, 5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했는데 제일 앞자리 0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0이 오고 그 다음에 뭐 5개가 이렇게 이제 4개가 나열되는 경우가 여기가 0이 왔을 때에 이거는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왜냐면 5자리 정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일 선두 자리에 0이 오면은 5자리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0이 오고 난 다음에 1하고 2,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다른 거라고 그랬죠? 다른 거니까 4팩 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같은 거 3개니까 3팩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이건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0이 선두에 오는 경우에 제일 앞자리에 0이 오는 경우에 자, 요 녀석으로 나열하면 서로 다른 거 4팩, 그 다음에 같은 거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누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16이 나오는데 자, 16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 2를 하나 줄이고 0 하나, 1 2개, 2 2개 이렇게 우리가 택했을 때 5자리 정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고 5팩이죠. 그 다음에 같은 거 2개, 같은 거 2개니까 2팩, 2팩으로 나눕니다.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자, 근데 마찬가지 또 제일 앞자리에 0이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4개가 오는 경우는 5자리가 안 되죠. 그럼 여기는 1, 1, 2 가지고 우리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총 4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4팩으로 나누고 같은 거 2개, 같은 거 2개니까 2팩, 2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이 선두에 오는 경우에는 제일 앞자리에 오는 경우 자, 얘를 가지고 나열하는 경우에는 4팩, 같은 거 2개, 같은 거 2개.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4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까지 구한 거 자, 3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자, 그래서 3가지 케이스를 각각 10가지, 16가지, 24가지 구해서 더하시면 5자리 정수는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을 5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케이스 분류하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하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자,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하는 거 많은 연습이 필요할 테니까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최단 경로.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겠죠. 최단 경로 문제. 그래서 아래 도형에 이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지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최단 경로를 통과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최단 경로를 통과한다. 자, 그리고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A에서 B까지 지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 물어봤고 그 다음에 도중에 PQ를 지나지 않는 경우에 A에서 B까지 지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각각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하나를 A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요것도 A가 되겠죠? 그럼 A가 몇 개 있나요? 이렇게 가로가 A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세로는 B 이렇게 B가 3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최단 경로의 수랑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최단 경로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 자, 그래서 A가 몇 개? 6개. B가 3개. 이거를 서로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9팩을, 자, 9팩토리얼을 같은 거 6팩토리얼, 그 다음에 같은 거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84가지가 나오는데 정답을 84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자, 도중에 뭐라고 했냐면, 자, PQ를 지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PQ를 지나지 않고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전체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아까 구했잖아요. 그죠? 모든 전체 경로의 수에서 뭘 하느냐 하면, 자, 일단 PQ를 지나는 경로의 수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에서 PQ를 반드시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A에서 P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자, 요렇게 A, B 이렇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가 2개, B가 하나 해서 뭐 전체가 3팩토리얼이고 같은 거 2개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P에서 Q로 가는 게 바로 한 가지죠. 한 가지. 자, 한 가지. 자, 그래서 뭐냐면 P에서 Q로 가는 거, 도달하는 거 한 가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Q에서 B로 가는 도달하는 경로는, 자, 몇 가지냐면, 자, A, B 해서 총 5가지고요. 그죠? 같은 게 하나, 둘, 3개, 3팩토리얼. 그 다음에 같은 게 2개, 2팩토리얼.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PQ를 반드시 지나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서 전체 경로에서 빼면 2번의 정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50가지가 나오는데 정답을 5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원순열하고 순열 중에서도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살펴봤는데, 자,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이 종종 기출문제 출제되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대표 유형들을 익혀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기출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